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한쪽의 간통행위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되면 우선 놀라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다룰 간통과 관련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일방의 부정행위입니다. 여기서 잠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혼인 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약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30만 건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혼인 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어떨까요? 2010년 이혼은 약 11만 6천 건이었고 역시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혼할 때 나이를 보시면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45세, 여성은 41세였다고 하며 추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네, 혼인과 이혼 건수 그리고 연령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셨는데요. 이 자료는 이번 시간에 알아볼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 중에서도 흔히 간통 혹은 외도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나이도 그렇고 이혼하는 나이도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이혼 사유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성격 차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제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배우자의 부정, 가족 간의 불화, 학대, 건강 문제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성비로 보면 성격 차이가 약 45% 정도, 경제 문제가 약 12.3%,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이 약 8% 정도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간통 혹은 외도와 민법상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조사 자료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한 비율이 약 8%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과 관련된 범죄나 통계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 숫자, 즉 암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이혼 사유별 항목이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이혼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한 가지 원인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적지 않은 시간 쌓여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혼 사유에 관한 또 다른 연구 자료를 보시면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조사 자료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2007년 자료인데요. 역시 수치상으로는 성격 차이, 의견 대립과 같은 갈등 및 불일치가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문제 행동, 멸시, 무시, 불신 등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배우자 부정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질문에 답한 응답자 자신의 부정행위 5%와 그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32%를 합하면 대략 37%가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혼을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응답자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답했고 그 수치가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구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한부모 역할 수행이 클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정을 한 경우에는 이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민법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의 개념은 간통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것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의 간통 내지 외도 행위가 있을 경우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의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민법은 제841조에서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 동의를 말하는 종용은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것인데요. 판례는 부부 사이에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가 명백히 합치하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전 동의가 있을 때 이혼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 취지는 자기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미리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사후 용서는 그것을 문책하지 않는다는 감정의 표시인데요. 단순히 부정행위를 인식하고 이것을 간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례가 간통의 사전 동의로 본 것으로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의 면접 조사기일에 3차례 걸쳐 출석하며 진술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명백히 뜻을 같이 하였고 조사 면접 기일의 진행 중 별거에 이른 사안에서 쌍방 간 이혼 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어서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하며 고소인이 남편인 피고인과 상피고인을 이 사건 간통행위 이전의 간통행위를 이유로 고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게 함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의 소송 대리인이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에 응하기로 진술하였으며 제1심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양인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에 이 사건 간통행위를 하였다 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소송 대리인이 위 이혼심판의 심리기일에 이혼 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때 양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의사가 없는 데다 명백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상고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혼인 당사자 일방의 이혼 소송에 대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 간통한 경우 등에는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 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반면
간통죄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 해소가 계속 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나 간통죄의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경우 등은 간통 행위에 대한 사후 용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산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배우자 한쪽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해 봤을 부부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 모든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연구한 자료에서도 그러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거나 혹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외도를 한 배우자를 모른 채 하거나 참으면서 덮고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부부가 이혼할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 육체적, 경제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의 존재는 이혼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이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동안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가 유지되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남편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참고 지내던 아내들이 자녀들이 성장하자 그동안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특히 50대 이상의 이혼율이 1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하여 대략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은 시기 다른 연령대인 20대 후반, 30대, 그리고 40대 중반대의 이혼율이 오히려 감소하였거나 소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수치상으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